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방위 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도의됐습니다. 방해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거의 결정됐습니다. 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 in Korea is fight tonight.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 시한을 이틀 앞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외교 분수령이 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점심때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또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공식적인 초청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북미 협상이 어떤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국에 대해서 두 나라의 뭔가 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이 중국 지도자들이 방금 아까 우리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워딩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 조율이나 이제 사후 저걸 통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과연 대북 억제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 한한령 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얘기가 뒤로 오갔을까? 그게 더 이제 관심사니까 조금 이따 공식 브리핑이 또 혹시 나오면은 그때 좀 더 이제 아마 상세한 얘기가 나올 거로 봅니다. 모두 발언만 갖고는 조금 좀 너무 원론적이라서. 근데 중국이야 워낙 국가 지도자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죠. 중국 CCTV의 메인 뉴스에서 이제 동정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발언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해서 미중 간에 이제 전화 통화 회담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주말 사이 이제 미중 정상이 전화로 이제 협의를 했다면은 결국 북한한테 회담 테이블로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뒷전으로 돌려두든, 그걸 좀 포장지를 열지 말고 회담에 좀 들어와라, 이런 압박하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이제 한국,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갔을 때 혹시 북한하고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 불발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국 당국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비건의 어떤 중국행위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어떤 통화를 했던 것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북한을 좀 관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결국은 모든 게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재선 가도의 악재로 돌출되는 부분만큼 막아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맨입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가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북미는 이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핵무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했던 것을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이후에 아니면 연말에 있을 중앙당 전체 회의에서 이걸 번복,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지가 좀 주목되는데요.
지금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우선 실제로 도발하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이 우선은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사실 2017년에 비해서 지금 한 가지 주변 상황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랄까 레버리지가 좀 더 커졌어요. 왜냐 뒷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 노동자들도 최근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 비자로 지금 편법으로 지금 이제 체류할 수 있게 지금 해주는 등 유엔 이른바- 제재에 의해서 그렇죠. 원래는 통환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단기 비자 예. 같은 걸 통해서 북중 국경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있는 게 레버리지를 키웠다 이 그걸 얘기군요. 포함해서 예. 실제로 원유나 정제유 같은 것들을 안 보이게 뒤로 또 대주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이 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사실 북한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건 뭐냐면 중국이 아까 우리 잠깐 그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한반도 안정. 네. 중국은 어쨌건 제일 큰 게 뭐냐면 상황 관리고 지금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그 영향력을 포함해서 아마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이미 전달하지 않았을까 북한에. 예. 예. 그러면 결국 나올 게 뭐냐? 일단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말폭탄이 아니겠냐. 그렇죠. 우리 모라토리움 쉽게 얘기하면 그거 취소하겠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전원회의의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 이제 실시된다. 예. 선언적 조치에다가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당 중앙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는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자유적 군사력과 함께 조직 개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선언적 어떤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을 관장하는 게 전략군 사령부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상장, 우리나라 치면 3스타가 어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급으로 올려버린다든지 네. 만약에 이런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또 하나의 선언적 조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지 좀 앞으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조선중앙TV가 말했던 당의 군사 전략적 지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그렇죠. 올해 이제 시험됐던 3중이다 4중이다 이제 미사일 세트 뭐 이스칸데르급 등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대를 확장시킨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이제 그런 진단이신데 이 북한의 대표적 또 ICBM 관련 시설이자 뭐 지난해 해체됐다고 알려진 평안남도 평성의 한 공장 뭐 정확히는 3월 16일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선 것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그룹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어떻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 즉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후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3월 16일 공장에서 포착된 거라고 하고 이 예. 공장이 ICBM 전용 이동식 발사대 생산 시설이 예.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재미난 것은 동창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계속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칼춤을 추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찌르는 칼이 아니라 겨누는 칼 차원에서만 칼춤을 추고 있는 네. 허공을 향해서 지금 건물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무협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찌르지는 않고 지금 딱 국면이 이런 국면 아닌가라고 좀 예.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호주머니에 이렇게 권총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권총 뽑아가지고 쏘면 그때는 상대도 같이 화염과 분노라는 총격을 가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미 특수군들이 참수작전까지 했다고, 벌였다고 예. 이제 영상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내렸습니다만 네. 사실 북한 지도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지금 F-35A 스텔스 저희 도입하는 게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것도 똑같이 지금 저쪽은 네가 권총 꺼내면 나는 기관단총 꺼낼 거야.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으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이런 건데 미국은 이제 북한의 이런 동향에 대해서 감시를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군의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이제 비행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연이어서 계속 민간 어떤 항공 궤적 이런 어떤 감시하는 확인하는 곳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죠. 예. 북한은 계속 연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여차하면 쏜다. 예. 여러분 미국은 쏘기만 해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에서 이제 사전에 보면 두 선수가 딱 마주 보면서 기자회견할 때 엄청 째려보죠. 그때가 제일 무섭고. 네. 근데 경기 싱겁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딱 그 전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미가 이런 이제 양국 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첩보 위성에 버금간다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구입을 결정한 지 8년 만인데요.
이 군 당국은 이 미 정찰기 운용으로 해서 북한 내륙의 영상 정보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던 F-35A에 의해서 이제 글로벌 호크 북한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북미 간에 서로 이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뭘 계속 위협적인 걸 한다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자산들이 계속 속속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또 뭔가 북한에 대해서 도발 억지력을 좀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그런 비판들이 있죠. 왜 그 전력화 행사 같은데 국방장관도 안 가고 지금 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겠다 그러는데 국방위원들이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면 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라고 예.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더 국면이 전환되는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은 이제 모두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제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이게 수 아마 있을 좀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 군비 확장의 경우에는 남북이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의의 문제는 북한은 군사 공동위원회 개최 그러니까 구성에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고 첫째 여기서부터 삐끗했던 부분이고 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군비 확장에 해당이 되는 거냐. 니네가 지금 합의를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창린동과에 거기서 또 해안포 사격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휴지 조각 비슷하게 지금 가는 추세로 가고 예.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떤 북미 간의 교착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 군사 당국이 이전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이제 지난해 이제 4월과 또 이제 9월이었나요? 그 뭐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 뭐 유효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상 그 현 정부로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단을 해주신 건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은 북한의 대화를 이제 유도함과 동시에 뭐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이 파이트 투나잇 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군사적 이 대응을 의미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요. 그것도 이제 국방장관 또 이제 합참의장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말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제 저희로서도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미국은 항상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군인들은 우린 군사 옵션이 있다. 네. 항상 주장하고 또 이쪽 외교부나 이쪽 라인들은 협상 라인들은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것이 원래 그 협상의 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은 너무 한쪽에 어떤 그 이 대화에만 그 올인하다 보니까 이쪽의 목소리 쉽게 얘기하면 군인은 군인다운 상무 정신의 목소리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야 협상력이 더 커지는 거다 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좀 이 다양한 전략적 구사를 이제부터는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 불필요한 어떤 긴장과 위기 의식을 조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뉴욕 타임스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설령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 옵션은 없다라고 거의 단정적인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대북 제재의 어떤 또 다른 대북 제재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결국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군사 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자기 파탄의 선언, 네. 정책의 실패를 어떤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간다. 이게 지금 미국 현지 뉴욕 타임스에서 나온 분석이니까 네. 우리 국내적으로 그렇다 해서 물론 어떤 만반의 어떤 그러니까 태세를 갖추고 주의 경계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네. 불필요하게 또 어떤 위기 의식을 조장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런 말만 좀 그냥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만 보태면 네. 그 물론 이제 뉴욕 타임즈 사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향력도 크고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반 트럼프 신문이에요. 물론 맞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백악관에서 그건 가짜 뉴스야 이렇게 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민주당 예. 의원 중진 의원들이 또 한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군사 이제 옵션 안 된다라고. 현실화되기까지는 그게 뭐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선택을 저희가 또 쉽게 그 사람이 흔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우리가 네. 얘기하는 광인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군사적 옵션을 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쓸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계속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예, 못 쓸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트럼프가. 이 도발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100% 준비해야죠. 100%. 그런데요. 지금 이런 걸 지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22일부로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그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요. 이 지금 그럼에도 이제 중국 지역에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한중 정상회담과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 그 북한 해외 노동자의 그 송환 문제가 거기서 좀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어느 정도 유예시켜 준다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 좀 당근책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좀 잘 그러니까 다독여주고 예. 관리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맨입에 그러면 반대급부가 뭔데라고 하면 요구를 했었다면 그게 뭐겠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만 던졌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재 완화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의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만 암묵적 용인 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요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설령 암묵적 용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 뒷구멍은 많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그 선에서 비공식적인 미중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